자, 여러분. 네. 인류 최초의 배터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대충 찍어보세요. 토르. 로마. 아, 제우스. 로마? 제우스? 제우스? 신전까지 가나요? 그리스? 제우스가 이 번개를 번개로. 다루잖아. 토르는 번개 망치 그 몰리뉴로 딱 이 망치하면 번개가 번쩍번쩍. 아, 몰리뉴가 배터리다. 그 망치가 그게 이제 망치가. 네, 그 이름 그렇죠. 몰리뉴 맞나? 고대 이집트. 뭔가 하면 고대 이집트 하면은 왠지 한 4분의 1은 대충 맞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쉽게도 그 아니에요? 이집트는 아니고 네. 아, 말씀드릴게요. 네. 최초의 전지로 거론되는 배터리의 이름은 바로 바그다드 배터리 또는 파르티아 배터리라고 불리는 토기예요. 토기, 흙으로 돼 있는 항아리.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약 2000년 전에 고대 이란에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파르티아 왕국의 유적지를 1936년에 발굴했는데 토기가 하나 나온 거예요. 흙항아리. 근데 이제 겉모양은 흔히 볼 수 있는 흙항아리인데 내부 구조가 신기했어요. 항아리 안에 구리 원통이 들어있고 구리 원통 안에는 외부로 노출된 철막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구조를 폭탄주로 비유해 볼게요. 자, 맥주잔 안에 소주잔 넣고 네. 소주잔 안에 쇠젓가락 꼽는 겁니다. 목사발님 친숙하게 상상되시죠? 네. 자, 여기서 맥주잔이 톡이에요. 톡이. 아하. 그리고 이제 맥주잔 안에 구리 원통이 소주잔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맥주잔하고 소주잔이 바닥이 서로 닿지 않게 소주잔이 좀 떠 있어야 돼요. 뭐 소주잔 윗부분이 좀 넓어가지고 맥주잔 윗부분에 그냥 걸쳐진다고 할게요. 네. 맥주잔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맥주잔 안에 있는 소주잔에는 소주를 따릅니다. 소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소주잔 위를 비닐랩으로 밀봉합니다. 그리고 그 밀봉한 비닐랩에다가 쇠젓가락을 탁 꽂아줍니다. 요게 바그다드 배터리예요. 근데 이게 최초의 배터리인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복원품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전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전기를 사용한 목적이 도대체 뭐였냐는 거죠. 아하. 왜냐면 그때는 전자제품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금용으로 사용했다. 전기 도금. 아니면 만지면은 전기가 이렇게 찌릿하고 오르는데 그거를 그 체험을 종교 의식으로 사용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는 그 구리통 안에 파피루스 아시죠? 옛날에 종이 대신 쓰는 네. 거. 그게 발견된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건 배터리가 아니라 그냥 중요 문서 보관함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네. 전기 고문용입니다. 그렇구나. 네, 젓가락으로 딱 해갖고 전기를 막 콧구멍에 팍 쏘갖고 이제 고문할 때. 아, 젓가락을 아, 콧구멍에 진짜요? 쏘시는 게 그게 고문이었던 거죠? 그 전기보다 일단 이렇게 딱 콧구멍에 쏘시는. 하면은 이제 머리가 삐죽삐죽하면서 이제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아. 다 말하게 되는. 근데 이거 제가 정확히 전압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못 봤는데 전압이 좀 낮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기 고문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뭐 찌릿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뭔가 분해하는데 사용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아, 구분을 뭘 하기 묻고? 위한. 예. 이렇게 면발이 붙어 있는 거를 전기 그 작용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아무튼 이 바그다드 배터리가 정말로 배터리인지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만약에 진짜 전기를 쓸 목적으로 만들었다면은 최초의 배터리가 되겠죠? 그렇죠. 또는 전기 사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하고 굉장히 구조가 유사하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름은 배터리라고 붙었네요. 네. 논란이 있어서 더 흥미로운 폭탄주 바그다드 배터리였습니다. 요 바그다드 배터리 잠깐 보시면 보이세요? 네. 흙항아리 보이시죠? 진짜 네. 그냥 항아리인데. 안에 안에 구리 원통하고 쇠막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단면도 자른 그림도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약 바그다드 그 마치 배터리. 수류탄 같이 생겼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저 공간이 의미하는 뭔가가 있겠죠? 아까 맥주잔과 소주잔 그 사이에 있는 공간들. 그렇겠죠. 뭔가 외부랑 닿지 않게 하려는 뭔가 목적이 있겠죠. 왜 보온병도 약간 그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잖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000년 전 바그다드 배터리에서 갑자기 시간은 흘러 대충 지금부터 한 300년 전 1745년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전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아는 전기라고는 옷이나 머리카락 비볐을 때 아따거 하고 나오는 정전기 또는 번개 정도만 알았습니다. 번개. 그러니까 이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그 번개 칠 때까지 맨날 기다려야 돼요. 아, 그쵸. 그것도 그렇죠. 전기가 번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바로 전기를 모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연구하려면 그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기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전기고 번개고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모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고심하던 차에 어떤 학자들이 유리병에다가 물을 채우고 쇠막대를 꽂은 병을 만듭니다. 유리병 겉에는 쿠킹 오일 같은 얇은 금속판을 둘러붙였어요. 자, 또 술병 얘기로 해볼게요. 유후. 자, 소주병 겉을 쿠킹 오일로 감쌉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물을 넣고 소주병 입구에 쇠젓가락을 딱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과학자들이 혹시 술 마시다가 술 마실 때 술병 갖고 장난치다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병을 만든 사람 중에 네덜란드 라이덴 지역의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병을 라이덴 병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덴 병은 정전기 발생기로 만든 전기를 저장할 수 있었어요. 정전기는 두 물체를 막 비비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정전기 발생기는 황이나 유리로 만든 지구본만한 공이 있었는데 그 공을 막 회전시켜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공을 손이나 어떤 천 같은 데다가 돌려서 비볐겠죠. 이제 그렇게 만든 정전기를 라이덴병을 갖다 대면은 그 정전기가 라이덴병 안에 저장되는 겁니다. 오. 그 쿠킹 호일로 싼 소주병에 젓가락 꽂은 것 같은 이 라이덴병 여기다 정전기를 저장할 수 있었고 정전기가 저장된 상태에서 쇠막대에 손을 딱 대면 아따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라이덴병은 물을 넣는 대신에 병 안에도 바깥에랑 똑같이 금속판을 둘렀는데 그렇게 했더니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덴병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묘사를 해봐 주세요. 유리병이 있고 유리병 바깥을 얇은 금속판으로 싸고 가운데에 쇠막대기를 꽂았습니다. 처음에는 병 안에 물을 넣었다가 나중에는 물 대신에 병 안에도 금속판을 둘렀다고 합니다. 이게 라이덴병이고요. 물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물에 전기가 모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물이 아니라 유리인가 보다. 뭐 그래서 물을 빼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정전기. 정전기는 근데 정전기 되게 따끔하긴 한데 뭐 약하지 않을까요? 죽을 만큼 하진 근데 않으니까. 모은다라니까 어쩌다가 잠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막 모은다니까 얼마만큼 커졌을지 모르잖아요. 그거 그렇죠. 만져봐야 아는 거잖아. 그 당시에는 아직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그렇죠. 정전기가 약간 사고 느낌으로 느껴지는 건 이제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게 클랑폴리 때문이거든요. 왜요? 저분이 거의 발전기 수준이야. 아, 그래요? 정전기가 대박.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왜 어떤 계절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냥 저분은 너무 정전기가 정전기예요. 많이 나서 왜 제가 한 그렇지? 번은 그냥 캄캄한 데서 우리가 만나면 불꽃이 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오. 맞아요. 네. 불꽃이 일어요. 그 보이지 않아요? 불꽃이 막 보이지 두 분 그쵸? 얼레리 꼴레리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데를 못 가봐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는 저는 너무너무 맞아요. 네, 정전기가 근데 그 이유도 궁금하다. 지금 정전기가 이 배터리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특히 생각은 겨울 못했는데. 되면 모든 네. 쇠에는 손을 닿을 수가 없어요. 오. 모든 쇠는 일단 옷이나 무언가를 대고 그 다음에 손을 대면 그 다음에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그 않은 정도예요? 상태로 그냥 손을 댔다. 그러면 100%고요. 뭐 전기인 하다못해 수도꼭지가 쇠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물에다가 손을 댔는데 물과 저 사이에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요. 그렇죠. 물은 확실한 전도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라이덴 병이시군요. 진짜. 네, 제가 그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 어떤 건조한 데 가면 머리카락 저희가 이렇게 해서 뜨거나 가끔 어디를 닿았을 때 따끔하는 그런 느낌은 다들 느끼잖아요. 근데 저분이 정말 발전기 수준이라고 제가 막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강도가 너무 세. 다 봤어요. 바닥하는 그 느낌이 세서 그냥 막 아따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반사작용이 일어날 만큼. 그렇습니다. 클랑폴님 지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피카츄 닮았어요.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츄요? 그러네. 피카츄 한번 해봐주세요. 피카피카. 피카피카. 감사합니다. 네. 피카츄가 진행하시죠. 전기를 내죠. 네. 자, 이 라이덴병 얘기를 했는데 이 라이덴병 가지고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미국 $100 지폐에 그려진 인물. 혹시 누구지 아십니까? 100달러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미국의 정치인이자 발명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 선생님이죠. 자, 왜 제가 벤입니다. 네네, 그렇죠. 영어 이름이 벤이시죠. 목사발님 영어 이름이. 네. 지난주 별책 부록에서 우리가 맥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벤 선생님이 맥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맥주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증거다. 목사발님 어떻습니까? 훌륭하네요. 아주.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맥주를 사랑한 벤 선생님이 정말 맥주에 만취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실험을 합니다. 뭘까요? 바로 번개 저장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 연 띄워갖고 그죠? 네, 맞아요. 번개 치는 날 쇠를 붙인 연을 날립니다. 와. 그럼 이제 연이 술 많이 하늘에서... 먹고 했을 거야. 술 많이 먹고. 연이 그럼 이제 하늘에서 막 얼쩡대다가 번개를 딱 맞으면 연줄을 타고 전기가 내려오는데 연줄 끝에다가 열쇠를 달았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열쇠가 번개를 맞고 대전되겠죠. 에? 여기서 대전은 대전광역시 말고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거나 띠게 하는 것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열쇠가 번개를 맞고 대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개 치는 날 연 실험한 거를 그린 그림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나오거든요. 유명하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번개 치는 날 연을 날리고 있고 옆에는 뭐 아들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 발 옆에 뭐 하나 시꺼먼 물체 보이시나요? 저게 열쇠예요? 아니요, 저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아까 그거네, 그 그림. 라이덴 병입니다. 네, 라이덴 병인가 뭐. 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벤 선생님 발 옆에 라이덴 병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 맞은 열쇠를 라이덴 병에다가 갖다 대가지고 라이덴 병의 번개 전기를 저장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터리의 어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는 어쩌다 배터리가 되었을까요? 누가 전기 저장 장치를 배터리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찍었는데 벤 선생님 작품입니다. 벤 선생님은 욕심쟁이였어요. 전기를 많이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덴병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이 라이덴병 모음을 배터리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냥이요? 왜 하필 그 라이덴병 모은 거를 배터리라고 이름 지었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프랑스어 중에 바트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바트르라고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고, 이게 실제 발음을 제가 그 인터넷 사전 찾아서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아무튼 그 바트르가 때리다, 치다 라는 뜻이고, 이제 거기서 배터리라는 파생어가 나왔는데 뜻이 포병 부대라는 뜻입니다. 포병? 그러니까 포병이 대포로 적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때리다 치다 라는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포병 부대를 배터리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왜 벤 선생님은 라이덴병 모음을 보고 포병 부대라고 이름 지었을까?
사실 벤 선생님 본인이 이유를 말한 거는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고 썰이 몇 개 있어요. 일단은 병에 저장된 전기가 대포처럼 빵 하고 방전된다 라고 해서 배터리라고 이름 붙였다는 설이 있고, 배터리가 이제 라이덴병 여러 개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여러 개를 붙인 방식이 포병 운용 방식하고 비슷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포병 출신 아니겠습니까? 포병 출신들은 아실 텐데 이 말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0.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 둘 뭐라?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0. 9공? 자, 포병하고 통신병들은 군대에서 숫자를 주고받을 때 3하고 4 이런 거를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막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면 잘못하면 3이 4로 들릴 수도 있고 4가 3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막 좌표 같은 걸 불러주는데 잘못 불러주면 큰일 나니까 그쵸. 숫자를 헷갈리지 않게 1, 2, 3, 4, 5, 6, 7, 8, 9를 하나 둘 삼 넷 5 6 7 8 9 0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군대 내내 숫자를 이걸로 부르도록 약간 강요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번호를 하나 저희 채팅창에 공유한 게 있는데 남긴 번호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대충 쓴 거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060에 8193에 2564. 그쵸. 근데 포병한테 이걸 읽으라고 하면 060-8193에 2564 이렇게 읽습니다. 아 신기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저는 해군 출신의 통신병과입니다. 통신도 이렇게 하죠. 네. 거기도 이런 걸 쓰나요? 예, 통신도 저거라 이제 저희가 그 A, B, C, D 그 알파벳을 알파 브라보 차리. 예. 예, 알파 브라보 찰리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아 진짜? 네. 아. 그렇죠. 왜냐면 A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K라고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하나 둘 삼 넷 5 6 7 8 9 0을 얘기한 거는 그냥 제가 포병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한 거고요. 포병에 대해 조금 안다. 조금. 근데 이제 포병 중대를 줄여서 포대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포대자로? 예, 그 포대랑 같은데 이제 그 포대는 이제 뭐 마대자루 그런 거고. 그건 포병 중대를 푸대인가요? 사투리 같은데. 그 포병 중대를 줄여서 포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 보통 하나의 포대는 6개의 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하는 포 6개가 모인 거죠. 라이덴병을 여러 개 모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의 포를 운용하는데 최소 6명 정도의 병사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세부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포병 6명이 모여서 하나의 포를 운용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기능의 라이덴병을 모아서 배터리라고 부르겠다라는 의미하고 좀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한국군 포병이랑 벤 선생님 시절 포병 편성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포병과 포는 모여서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설은 야구에 투수 포수 설이 있는데요. 야구에서 투수하고 포수를 합쳐서 배터리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야구에서 투수하고 포수가 현대 전투에서 포병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배터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벤 선생님이 연으로 번개잡기 실험을 할 당시에 미국에는 야구의 원조격 운동인 라운더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야구랑 룰이 되게 비슷하대요. 근데 그 라운더스의 투수와 포수를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었고 벤 선생님이 그걸 보고 라이덴병 묶음을 배터리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다면 투수랑 포수가 공을 주고받는 걸 라이덴병이 외부와 전기를 주고받는 걸로 생각해서 배터리라고 지은 거겠죠. 아무튼 벤 선생님 본인의 설명이 없어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설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에 주고받고 하는 대한 배터리. 것이다. 뭐 항상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거 라운더스를 보시면서도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연결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아무튼 배터리가 왜 배터리인지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라이덴병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덴병을
모아놓고 배터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6개가 함께 모여 있어야 배터리가 되는 건가요? 4개를 하나로 모아서 배터리라고 불렀다는 설을 어디서 제가 봤는데 뭐 4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여튼 네. 모여 있는 거. 네, 모여 있. 6개가 좋네요. 식스팩. 배터리. 목사님 식스팩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영상 찍는 김에.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올해 언제까지 안에는 기다려? 될래나. 이왕 기다리신 거 끝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니 언제 알겠습니다.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 가져본 적 있어요. 그래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브로커님 계속 하시죠. 나중에 공개 방송 때 식스팩을 공개하도록. 식스팩 공개 방송. 네. 식스팩만 딱 열려 있는 고기만 비닐로 딱 돼 있는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를 우리말로 전지라고 하잖아요. 네. 전지는 한자 그대로 풀면 전기 연못이란 뜻입니다. 그 전기는 전기 전자고 지자가 연못 지자예요. 자, 여기부터는 아마존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연못이 자연 그대로 생겼다기보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보기 좋게 꾸민 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서 인공적으로 저장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에 연못이라는 한자어를 쓴 것도 전기를 저장하고 싶은 욕구를 담아서 쓴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